안녕하세요. 디익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DNA 455 중 내용에 포함된 연세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변화 중에서 가장 굵직하고 큰 변화를 중심으로 두세 가지 정도만 핵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연세대가 진리자유학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의 연세대가 꽤 오랫동안 무전공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형 1에 해당됩니다. 즉 계열하고 무관하게 입학 이후에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부가 없었는데요. 올해 26 입시에서는 이제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진리자유학부라는 이름으로 무전공 학과를 신설했고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세대가 또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정시에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능 100으로 정시를 치렀다면 올해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어떤 교과 점수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작년부터 연세대가 과목별 반영비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어떻게 유형별로 구분했고 어떤 반영비를 갖고 있고 실제 작년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좀 보는데요. 우리 DNA를 먼저 좀 보시면요. 제가 이 DNA를 좀 선공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4월호에 이제 수록되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배부를 받아서 꼼꼼하게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 보기보다는요. 여기 주요 변화사항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학과 신설의 진리자유학부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거기 DNA에도 적혀 있다시피 그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이제 안 나왔고요. 모집 인원 및 상세 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리자유학부, 즉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확정되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일부만 제가 좀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진리자유학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되는 이 학부는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서 총 262명 모집 예정이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학과나 학부가 신설되면 그냥 전체 인원이 무작정 느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집 단위에서 조금 감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262명이라는 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합쳤을 때 다른 학과나 학부에서는 얼마나 줄었느냐 좀 제가 일부 확인을 좀 해본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 요 표에서 지금 드러나는데요. 제가 좀 위에서부터 단과대학 기준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문과대학, 그다음에 상경대학, 그다음에 경영대학,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주요 인문 계열의 단과대학들인데요. 이 안에 사실 과들이 굉장히 많죠. 문과대학만 하더라도 국어 국문학과부터 어문 계열 철학과까지 꽤 과가 많은데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수시 정시 포함해서 20여 명 감소가 이제 예상됩니다. 자, 그다음에 상경대학은 이제 경제학부랑 응통 요 주요 학과들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15명 정도. 그다음에 경영대학은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감소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제법 60여 명 정도가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60여 명 정도가 수시 정시 전체 인원에서 감소된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과학대학 과들이 역시 많습니다. 많은 과들이 있는데 도합 30명 정도가 감소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요 대학들을 묶었을 때 125명 정도가 지금 추정되는 어떤 감소분입니다. 자, 자연계열 쪽으로 좀 보면요. 공과대학이 지금 규모가 좀 큰데요. 마이너스 95, 즉 95명이 지금 감축 예정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여기 앞서 언급한 대학 포함해서 모든 과가 다 특정 비율로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에서 도시공이다. 그러면 도시공은 이제 작년도 이어서 이제 올해 이제 예정된 인원을 그대로 뽑는 과도 있고요.
또 일부 과는 또 조금씩 감소돼서 모두 모아서 95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융합대학인데요. 뭐 컴퓨팅 학부라든지 이런 과들이 모여 있는 학부인데요. 대학이 이제 전체 20명 정도 감소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수학과, 물리학과, 뭐 지구, 천문 이런 과들이 모여 있는 이과대학에서 전체 10명 정도의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계열별로 좀 비슷하게 감소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위에 증가되는 262명과 밑에 감소된다는 250명 숫자가 맞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빠져있는 대학, 즉 생활과학대학이라든지 생명시스템대학 등등에서 소폭 감소되는데 뭐 의대, 치대, 약대 등등 나머지 단과대학은 감소가 아니라 그대로 원한대로 유지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요렇게 진리 자유학부라는 이름으로 신설 예정되고요.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인원들은 이제 작년 대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 정시 모두 포함해서. 자, 밑에 보시면요. 정시 모집에서 여기 정시 모집에서 정시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한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수능 95와 교과 5%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2023학년도부터 교과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라는 게 이제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따로 또 선발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정량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연세대 교과 평가는 정량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NA에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좀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자, 요 부분입니다. 정시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점수 산출 방법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반영 교과는 전 과목이다. 그 다음에 기본 점수는 40점. 그러니까 연세대식으로 환산 점수가 뭐 계열을 떠나서 1000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모든 계열이 다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수능 100%로 이제 산출됐다면 올해는 1000점 중에 5%, 즉 50점은 교과 평가에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따라서 수능으로는 전체 950점이 부여되고요. 나머지 50점이 교과 평가인데 지금 밝혀진 사실은 그 중에서 40점은 기본 점수다라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10점이 이제 학생별로 차이가 나는 점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이 드러나는 게 이수단위 가중평균에서 점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처럼 성취도를 매기는 과목을 좀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좀 막연하지만 내가 교과 점수가 이 정도인데 이게 유리할 수 있을까? 불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지금 사실 공부에 다 집중하느라 크게 고민을 길게는 안 하겠지만 혹여나 좀 고민이 된다면 일단 선생님의 저의 설명을 좀 듣고요. 뭐 일단은 이 정도다라고 좀 간단하게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수시의 그 교과 전형처럼 Z점수 포함해가지고 복잡하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가중평균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요. 등급 과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 2등급을 묶어서 이제 7점을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 4등급을 묶어서 6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점수를 이제 모든 과목을 가중평균했을 때 이 석차 등급의 값이 1점대냐 1, 2점대냐 혹은 3, 4점대냐에 따라서 지금 점수가 1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40점 기본 점수에 10점이 이제 편차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교과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기준으로는 크게 1, 2등급 7점, 3, 4등급 6점, 자 5등급 5점, 그 다음에 6, 7등급 3점 이렇게 매겨지는데요. 자, 뒷장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성취도를 매기는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자, A, B, C 기준으로 지금 3, 2,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점,
그다음에 2점, 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성취 과목들을 다 모아놨을 때 이제 올 A면 그냥 3점이 부여되는 거고요. 올 B면 2점이 부여되는 거라서 사실상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2점과 3점 사이의 값을 가질 걸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앞서 봤던 1, 2등급 대 학생들이 받는 7점에다가 이제 최대 올 A의 성취도를 받으면 이제 도합 10점. 그러니까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40점에 10점이면 50점 만점을 받게 되고요. 3, 4등급 학생들은 6점에다가 성취도에 의한 평가 뭐 3점이나 2점대, 최대 3점, 2점대를 받으면 8점대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점은 10점이지만 만점에 도달한 학생이 많지 않을 걸로 일단 확인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9점대에서 8점대 사이에,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1점 정도에서 최대 2점 정도의 차이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한번 작년도 연대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 연대에 들어간 이제 수능 100으로 들어갔던 학생들의 교과 등급은 어느 정도일까? 연대를 들어간 학생들의 교과 등급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통계를 내본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수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다시 한번 일단 유형 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세대에서 유형 2는 자연계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중에서 요 의치학을 제외하고 이제 작년도 정시 합격자의 환산 점수, 연대식 환산 점수 범위를 확인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낮게는 690점대에서 합격선, 높게는 710점. 요게 이제 공과대 중에서 높은 공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점수대가 이제 연대 정시로 합격했었는데 20점 차이로. 자, 이 점수를 그대로 올해 기준으로 좀 덮어 씌우기를 좀 해보면 일단 작년도의 수능 100과는 다르게 올해는 어떻다? 수능 95%다. 일단 윗점수 위에 두 환산 점수들을 수능 95% 수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655.5와 674.5가 나오고요. 올해 기준으로 일단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교과 기본 점수 40점을 더해서 산출된 값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면은 차이가 19점이 나기 때문에 수능 100으로 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10점까지 부여되는 이 교과평가의 점수가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지만 낮은 점수에서 최하점 0점의 교과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자, 높은 그 수능 점수에서 높은 교과 점수를 받으면 이렇게 10점 만점이니까 724.5가 돼서 이 차이가 이제 제법 벌어지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만 보면은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가 더 벌어지고 교과 평가의 위력이 센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요 통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대략적인 수치. 자, 앞서 말씀드린 유형 2, 즉 자연계를 기준으로 그 실제로 작년에 수능으로만 들어갔던 그 학생들의 평균 석차 등급 비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율 역시도 좀 대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에서부터 2.9, 즉 1, 2점 구간에서의 어떤 퍼센테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도합 50%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연세대는요, 1, 2등급을 묶어서 7점을 부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3.0부터 여기 4점대까지를 합했을 때는 이렇게 46.2%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1, 2점대와 1, 2등급대와 3, 4등급대가 대략 절반씩, 대략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학생들 간의 차이가 몇 점? 7점과 6점, 즉 1점 정도 내에서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물론 성취도 평가에 의한 어떤 3점, 2점 사이의 구간 점수가 또 따로 들어가겠지만 일단 등급으로 보자면 1점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보시는 바와 같다는 거고요. 자, 조금 이제 유형별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유형 1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경영대학 등등.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게 1, 2등급대가 이제 대략 3분의 1 정도 되고요. 3, 4등급대가 보시는 바와 같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의 영향력이 조금이든 많든 들어간다는 건 교과가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예년, 즉 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요 31.4% 학생들이 올해 기준으로 연대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여기 학생들은 조금 더 내려간다. 그 폭은 1점에서 2점 정도, 연대식 환산 점수로 1점에서 2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유형 3이 있는데요. 유형 3은 이제 앞서 인문계와 유형 2, 자연계가 있는데 유형 3은 국제계열, 그러니까 언더우드 학부, ISE, 그 다음에 뭐 하스 요 계열에다가 올해 기준으로 간호대학,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에 있는 뭐 의류, 아동가족, 실내건축 요런 과들을 묶어서 이제 유형 3으로 묶었는데 그 학생들의 작년도 기준은 이렇게 3분의 2는 1, 2등급대, 그다음 나머지 3분의 1은 3, 4등급대 학생입니다. 자, 이게 유형별로 이제 석차가 이렇게 좀 비율이 미묘하지만 구분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본다면 1, 2등급대 학생들이 낮게는 3분의 1에서 이제 2분의 1 수준이고요. 마찬가지로 3, 4등급대 학생들이 많게는 3분의 2에서 적게는 2분의 1 수준에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제 반영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유형별 모집이 진행되는데요. 유형 1은 인문계, 그 다음에 유형 2는 자연계, 그 다음에 유형 3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 국제대학과 이제 생활과학대학의 어떤 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차이점들이 이제 학과의 차이를 떠나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작년부터 연세대가요. 반영비의 차이를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재작년하고 다른 작년도부터 이어지는 반영비를 보시면요. 요 인문계열 학과들을 모집하는 유형 1은 특징이 수학의 반영비가 제법 낮아졌습니다. 아마 인서울 명문대 중에 가장 낮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25%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37.5, 25, 12.5, 이제 사과탐 25%인데 실제 작년에 합격자들의 대략적인 평균 100분위 평균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저 밑에 보시는 요 수치와 같습니다. 이 유형 1은 아무래도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사탐에다가 가산점을 3% 부여할 예정인데요. 자, 확통 선택의 합격자와 미적 선택의 합격자의 100분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확통이 아무래도 좀 100분위가 높았고요. 미적 선택자는 89.2% 수준에서 평균선이 맞춰졌습니다. 자, 우리 지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요 사과탐 기준으로 보시면요. 우리 확통 선택자는 거의 대부분 사탐 선택자였기 때문에 그 사탐의 100분위는 95.2%였고요. 그 다음 미적 선택자는 일부 사탐 선택자도 있고 과탐 선택자도 있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과목들의 평균 100분위를 확인해보면 사탐은 94%, 과탐은 90.9%였습니다. 자, 반면에 유형 2는 특징이 일단 요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이고요. 반면에 국어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과탐의 가산점을 올해도 역시 부여 예정입니다. 자, 이대로 갑니다. 지금 반영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학의 100분위 평균도 당연히 높았고요. 과탐의 100분위 평균은 94.6% 수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자, 유형 3입니다. 유형 3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없습니다. 탐구 가산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를 반영하는 결과가 좀 드러났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가산점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과탐에 대한 반영 비율 또한 낮기 때문에 실제 합격선을 확인해 보니 다른 유형과 더 비교했을 때 탐구의 100분위 평균이 이렇게 83.3%로 낮았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학과에 대한 어떤 선호도 차이도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정시다 보니까
점수상 유불리가 크게 지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연세대를 이제 기준으로 유형별 반영비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목표하는 과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반영비에 맞추려면 뭘 더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는 즉 대학은 점점 더 우리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어느 과에 더 맞춰질 수 있는지 맞춤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점점 더 반영비를 다양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특정한 반영비 혹은 특정한 과목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수능이 나왔을 때 내가 기대 이상 잘 본 과목도 있고요. 또 조금 아쉬운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반영비들을 보면 내 점수에 좀 더 유리하고 잘 맞는 반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면 보다 좋은 결과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과목 국수형 탐탐을 철저하게 좀 골고루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반영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요한 어떤 변화들을 중심으로 26학년도 연세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학교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